21페이지 텍스트 나누기고요. 텍스트 나누기는 왜 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엑셀의 데이터는 이렇게 구분, 도서명, 출판사 등등 이런 내용이면 이게 각각의 한 필드, 한 셀에 한 필드씩 따로따로 적혀야 되는데 자, 이 자리에 내용을 클릭을 해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보면 이렇게 쉼표 찍어서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쓸 수 있는 필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셀의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쉼표를 찍어서. 그래서 쉼표 단위로 셀 구분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텍스트 나누기예요. 옆에 결과 시트를 볼게요. 결과 시트를 보면 구분 한 셀 따로, 도서명 한 셀씩 따로따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텍스트 나누기고, 그래서 이 텍스트 나누기에는 지금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쉼표 기준으로 셀 구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모든 문제가 다 쉼표인 건 아니고 문제마다 이제 주어진 자료가 쉼표 기준으로 분리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호를 기준으로 분리할 건지 그 분리할 기준을 주면 돼요. 그래서 B4에서 B19번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자, 그런데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번역열은 제외할 것. 그래서 번역이 있는 열은 자, 마지막에 번역이 있는 요 마지막 필드들 있죠. 마지막 값들은 다 생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기준으로 텍스트 나누기를 할 건데 자, 텍스트 나누기 할 때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이만큼을 범위하면 절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셀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B열을 넓혀보면 B열 안에 다 적혀 있는 거고 C, D, E, F 이런 열들은 아무것도 없는 열이에요. 그래서 B열에서 B4에서 B19번 열만 범위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또 실수할까봐 친절하게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B4에서 B19번. 자, 만약에 범위를 다르게 잘못했을 때 똑같이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를 하러 가면 한 번에 한 열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B4에서 B19로 맞게 범위 설정해야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 이쪽으로 가시고 자, 기호가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다 구분 기호가 있다는 겁니다. 구분 기호를 줄 거예요. 기준 값을 준다는 겁니다. 자, 너비가 일정함은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따로 연습 더 해보고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모두 다 구분 기호가 있는 걸로 나올 거고요. 자, 실제 데이터가 적혀 있고, 자, 우리는 다음 눌러볼게요. 다음 눌러보면 어떤 구분 기호인가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쉼표 다 찍어주면 돼요. 탭은 없으니까 체크 푸시고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여기 미리 보기에 셀 구분이 딱딱 되어졌죠. 셀 구분이 되어졌고 다음 자, 다음까지 오셔야 돼요. 아까 다음 가기 전에는 셀 구분은 됐는데 위에 아무 글자도 안 적혔잖아요. 자, 다음을 가면 이렇게 필드명 데이터들 위에 일반이라고 쭉 적혀 있어요.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번역 자리를 선택을 하시고 번역 자리에 있는 내용은 가져오지 않겠다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 자리에서도 또 실수를 하시는데 처음에 뒤에서 다음으로 딱 오면 보통 구분에 이렇게 색깔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열 가져오지 않은 번역 이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선택되어 있을 때 열 가져오지 않음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자리가 열 건너뛰이 돼요. 이 자리는 일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번역 열을 요거 밑에 거 먼저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해서 이 자리에 열 건너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록 자, 그리고 마침 그럼 다 된 겁니다. 열 너비는 넓혀줘도 되지만 그냥 두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넓힐 거면 블럭 해가지고요. 열 머리글에서 더블 클릭하면 넓힐 수 있고요. 자, 결과는
넓혀놨네요. 자, 열 너비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고요. 시트 위치는 실격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도 텍스트 나누기 이거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처럼 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없죠. 그냥 이대로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요. A3에서 A10번 다음 콜론 기호로 구분되어 있고요. 연고지열은 제외하고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A3에서 A10번까지 하나의 열만 블럭한다는 거. 하나의 열만 블럭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 텍스트 나누기 구분 기호로 분리된 거 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자, 쉼표가 아직 아까 좀 전에 했던 쉼표가 찍혀 있는 동안에는 이게 미리 보기에 셀 구분이 안 돼요. 쉼표를 풀고 문제에서 세미콜론이라 했잖아요. 그럼 세미콜론에 체크를 하면 이때 구분선이 생겨요. 그리고 다음 넘어와서 뭐부터 먼저 해요? 밑에 먼저. 연고지가 적혀 있는 여기 연고지 적혀 있죠. 이 열을 연고지가 있는 열을 먼저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러면 요 위에만 열 건너뛰기라고 되어 있고요. 마침. 그러면 셀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텍스트 3번. 3번 시트로 가시고 자, 3번 시트에 A2에서 A14번 텍스트 나누기 하라는 거고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합니다. 공백으로 그 다음 할부기간 월 하는 열은 제외하고 A2에서 A14번까지 A2에서 A14번까지 블럭하시고 텍스트 나누기 아까까지는 텍스트 나누기 했더니 구분 기호에 점이 찍혀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 걸로 점이 바뀌어 있지만 어떤 다른 쉼표나 세미콜론 같은 기호가 아니고 그냥 공백이다 보니까 기호를 못 찾아서 자체적으로 기호를 못 찾아서 이걸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요. 우리 이거 해주면 돼요. 구분 기호로 분리됨 요 선택을 하시고 다음 그럼 그 구분 기호 중에는 세미콜론 풀고요. 공백도 있잖아요. 공백. 자, 그러면 탭과 세미콜론과 쉼표와 공백만 가능하냐? 그거 아니고요. 기타 체크해서 뭐라도 적어주면 그게 구분 기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있으니까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백에 체크가 없으면 셀 구분이 안 됐는데 공백에 체크를 딱 하면 공백 기준으로 셀이 분리가 됐고 자, 또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할부 기간 월 하는 필드가 가져오지 않도록 항상 밑에 요거 먼저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고요. 마침. 그래서 열 너비는 요거는 뭐 조절할 것도 없네요. 2번 같은 경우에 뭐 조절하려면 A열이나 뭐 I열 정도 더블 클릭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따라할 땐 어렵지 않은데 혼자 문제지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저장하지 않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텍스트 나누기 다시 해봅니다. 자, 구분 기호 없이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물건의 개수를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적어서 가져왔어요. 물건의 수량에 대해서 데이터를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자, 이 데이터는 만약에 여기 물건의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을 때 단가 뭐 1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어서 왔어요. 자, 그러면 요런 데이터를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금액을 계산할 때 이꼴 이거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문자고 이것도 문자잖아요. 문자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샵에 밸류 느낌표 해서 오류가 표시되어져요. 잘못된 인수나 비연산자를 썼을 때, 잘못된 인수를 썼을 때 숫자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를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자니까 우리가 숫자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누가 적어 왔다면 내가 계산식을 쓸 때 분명히 오류가 생길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바꿔낼 때는 개자만 잘라서 버리면 되겠죠. 자, 이거 블럭 설정하시고요. 이렇게 몇 개, 요 데이터만 적어 놓으세요. 몇 개, 뭐 몇 원, 이렇게 금액과 수량만 요만큼 적어 놓으세요. 자, 적어 놓으시고 이거 두 개는 한꺼번에 못 하고요. 하나씩 할게요. 자, 블럭 설정을 하고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자, 이 사이에는 구분 기호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요 데이터 미리 보여지는데 구분 기호는 없으니까 너비가 똑같을 때, 너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3개, 4개는 되지만 10개 이렇게 섞여 있으면 동시에는 하기 힘든 거예요. 자, 너비가 일정함 다음. 자, 구분 기호를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구분 기호를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서 넣을 수 있고요.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그 구분선을 삭제할 수 있고요. 또 구분선을 옮기려면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끕니다. 자, 요 사이에 클릭을 한번 하면 구분선이 들어가고요.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과 개 사이, 요 사이에 클릭해서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구분선을 놓고, 자, 그리고 다음. 자, 이때 그냥 만약 개자도 필요해서 옆에 셀에 있을 거면 마침하실 수 있는데, 이때 마침하면 옆에 셀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개로는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개라는 글자는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 요거를 열 가져오지 않음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개가 있는 자리 요 부분을 열 가져오지 않음으로 선택하시고 마침하면 개자만 싹 잘려나갔죠. 또 요것도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블럭해서, 그러니까 너비가 똑같을 때 블럭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함 다음, 원자 앞에 클릭해서 선 넣어주고, 다음 원자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리고 마침. 그러면 이제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딱 되어졌습니다. 이 계산식 밑으로 채워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숫자로 수정하니까 금액은 자동 계산됐고요. 밑으로 채웠어요. 자, 외부 데이터 문제는, 외부 데이터도 아까 텍스트 나누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라 했어요. 그 텍스트 파일이 뭐 마찬가지로 쉼표 찍어가면서 그냥 데이터가 쭉 나열돼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 가져왔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셀 구분이 돼야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 자격시험 자료.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면 그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 넣는데, 아무튼 요거 불러오려고 하면 결국 텍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지 그런 거 물을 거고요.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넣을 위치 A3에서 H8번에 붙여 넣으라 했고요. 구분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다는 거 가르쳐 줬습니다. 텍스트 파일 열 때 구분기호는 쉼표다 하는 거. 넣을 위치는 A3에서 H8. 자, 파일의 이름은 요거고.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문제의 경우에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그 자격시험 자료 파일을 불러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그냥 가져오면 쉼표 찍혀 있으니까 그거 셀 구분해서 A3에서 H8번인가 그 자리 안에 넣어주라 하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에 가면 텍스트 그래서 교재에 있는 자료를 찾아가 보시고요. 이론으로 가시면 돼요. 바탕에서 이론까지 찾아가시면 텍스트를 찾으러 가면 요 화면까지 나올 겁니다. 자, 요 창이 열리면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쉼표 찍혀 있죠. 특정 기호가 딴 게 없고 구분 기호는 쉼표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고쳐주시면 돼요. 아까 그것처럼. 틀리면 고쳐주시면 되는데 지금 쉼표 맞게 되어 있으니까 불러오는 걸 로드를 하죠. 그냥 로드 누르면 바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옆에 삼각형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요걸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면 어디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기본값 그냥 표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들어갈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들어갈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새 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에 시작 위치 A3번을 찍어주면 돼요. 시작할 위치인 A3번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꼴 외부 데이터 1번 시트 이름 나오고 느낌표 $A $3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요 시트 이름이 적힌 거예요. 요 A3번 셀에 자세한 주소가 요건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로드 눌러서 여기까지 오시면 확인. 그럼 다 됐어요. 자, 문제에 다른 지시사항이 있나요? 자, 그거밖에 없었죠. 네, 됐고요. 이렇게 역삼각형 나왔는 것이 이게 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테이블 디자인, 테이블 표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메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자, 새로 연습하실 거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없앨 때 3행에서 8행까지 블럭해서 삭제, 행머리글 또는 열머리글 블럭해서 삭제해 버릴게요. 자,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텍스트, 그리고 교재 자료 있는 곳으로 지금 이론하고 있으니까 이론에 가시면 파일이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26,2급의 이론 이런 폴더가 없죠. 시험장에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C 안에 OA라는 폴더 속에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C 안에 OA 폴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C라는 걸 찾아서 바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C를 찾아서 여기 하위 폴더 화살표 눌러주면 이 안에 OA라는 폴더 있고 그 OA 폴더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파일이 있어요. 그죠? 왼쪽에 폴더 구조를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C 앞에 있는 C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문서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일 수 있죠. 내 PC에 화살표 누르고 다시 C 앞에 화살표 누르면 이 안에 OA라는 폴더가 있다는 겁니다. OA 폴더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파일이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설명 듣고 우리가 시험장 가는 거는 또 몇 달 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또 한 번씩 마지막 복습할 때 꼭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교재 자료 있는 곳으로 가면 되죠. 교재 자료 있는 곳으로 가면 여기 자격시험 자료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체크됐는데 그냥 로드 누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삼각형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그래서 시작 위치를 들어갈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에 아까 A3에서 H8이었으니까 시작 위치 A3을 클릭하시면 돼요. A3을 클릭하고 확인. 자, 1-214페이지를 보시면 1-214
1-214페이지 보면 외부 데이터의 위치, 외부 데이터 위치는 C 안에 OA 폴더 속에 그뭐 수업 그러니까 자격 시험 자료라든지 아무튼 그 파일명이 들어있는 거 있다라고 돼 있어요. C 안에 OA 폴더.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외부 데이터를. 그래서 요 첫 장 있죠. 214페이지. 요게 항상 시험지 한 장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상시 기출 같은 데서 보여지는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표지가 있고 우리가 푸는 기출문제 무형이 있고 그 표지 첫 장은 똑같으니까 2권에서 생략돼서 그래요. 그죠? 2권에서 생략이 되는 거고 항상 요 첫 장 요거 한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잘 보시고 그래서 시트 실격 처리된다 다 적혀 있거든요. 그죠? 시트는 실격 처리되어지고요. 파일 이름은 이미 주어진 거 분료 오면 그거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내용들은 시험장 가면 다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C에 OA에 외부 데이터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2번 문제 2번은 텍스트 파일 열고 새 시트에 삽입하라 했고요. 새 시트 그 다음 외부 데이터 2번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 시트를 내가 문제 풀러가는 그 비어있는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있잖아요. 그 뒤로 삽입하라 했어요. 원래 새로운 게 생기면 앞에 생기거든요. 그거 시트 이동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 이동시켜서 뒤로 보내면 되고요.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건 판매 실적이고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트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시트 이름을 판매 실적으로 적어주라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지금 요런 말이 적혀 있네요. 파일의 옵션에 데이터에서 텍스트에서 레거시를 체크한 후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요 레거시 마법사라는 방식이 있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그걸 해주라는 건데 요거 레거시 마법사가 자, 무조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외부 데이터 2번 시트로 가 계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레거시 마법사가 지금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에도 또는 시험장 가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어요. 요 레거시 마법사의 텍스트에서 레거시 하는 메뉴가 지금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했으면 있을 수 있지만 지워져 버렸으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불러오는 방법 아까 문제에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 자, 옵션 파일에 지금 저는 옵션이 바로 안 보여서 더보기 눌러서 옵션 갔는데 여러분 다 보이죠? 옵션에 파일 옵션에 데이터에 가시면 텍스트에서 레거시 체크 안 되어 있으면 그거 체크하세요. 텍스트에서 레거시 체크하고 확인 그리고 찾아보세요. 이제 있나요? 데이터에 레거시 마법사 텍스트에서 레거시 자 이제 요거 눌러주면 판매 실적을 불러오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돼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 불려지면 우리 아까 텍스트 나누기 하셨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구분기호는 공백이죠. 그래서 체크 풀고 공백에 체크하고 다음 자 건너뛰라는 거 없었잖아요. 그죠? 건너뛰라는 거 없고 그냥 그대로 불러만 새 시트에 넣어야 되겠네요. 자, 마침
마침을 누르면 새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확인. 그러면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앞에 시트 1번이 생겼고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을 판매 실적으로 수정하시고 글자 적고 엔터 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판매 실적 엔터 치시고 요거 시트 이동을 뒤로 보내서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뒤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한 겁니다. 네. 자, 외부 데이터 3번이고요.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라고 돼 있고 또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3번 시트의 요 위치에 붙여 넣으라 했으니까 시작 위치 A1번 넣어주면 되고요. 자, 요 신입사원 현황이고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보통 아까 1번처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범위로 변환하여 표시. 요거는 이제 표가 만들어지면 그 표에 대해서 요 메뉴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위에 지시사항으로 아까 1번 예제 했듯이 똑같이 할게요. 외부 데이터 3번 시트에 가 계시고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신입사원 현황. 그러면 구분 기호는 탭이 자동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셀 구분이 되어 있죠. 다음으로 로드. 들어갈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1번 셀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A1번 셀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표 형태라는 겁니다. 표 또는 테이블. 근데 요 표 안에 마우스가 클릭이 돼 있으면 셀 포인터가 있으면 자, 테이블 디자인과 쿼리 이런 메뉴가 보이는데 요 테이블 디자인에 범위로 변환하는 메뉴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위로 변환. 그래서 요거 요 범위로 변환을 딱 눌러주면 계속하면 시트에서 쿼리 정의가 영구히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확인 누르면 위에 역삼각형 없어졌고 이게 그냥 일반 표가 돼요. 테이블 메뉴는 사라집니다. RTQ 시험에서는 그냥 그림 복사 요 기능만 그림 복사 기능으로 하라 이것만 있는데 이제 요 커말에서는 조금 종류별로 조금 문제를 달리 해서 그냥 내는 겁니다. 자, 1번, 2번은 다 그냥 그림 복사 이런 말만 있고요.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그래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는 기능과 앞에는 또 연결하여 붙여넣으면서 원본 삭제하지 마시오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런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는 것과 그냥 그림 복사 두 가지 정도 돼 있고 또 기출 풀로 가보면 또 조금 다른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나 그림 복사 그런 메뉴들 위주로 그러니까 요 1, 2, 3번 예제 말고도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외부 데이터 뭡니까? 그림 복사 데이터 불러오시고 1번 예제부터 볼게요. 1번 예제에서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해서 다음 그림처럼 만드시오 했어요. 지금 요 작성일 작성자가 있는 곳이 이 자리에 B열의 너비하고 B열의 너비는 여기까지인데 작성일 작성자 여기까지 가죠. 자, 이 그림 복사 기능은 왜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열 너비가 다르도록 지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RTQ 예제에서 자, RTQ 예제를 하실 때 그림 복사 기능으로 요 그림 복사 기능으로 넣어주면 H열의 너비는 이만큼 되지만 확인은 요만큼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 형태로 가져다 놓으니까 H열의 너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복사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작성일 작성자가 있는 내용을 컨트롤 C 복사해서 B2번 셀에 붙여 넣을 때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하이 메뉴로 들어가고요. 지금 하이 메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붙여넣기 기능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자, 그거 말고는 또 그냥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갈 거면 이쪽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 또 하이 메뉴로 내려가면 요 위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추가로 더 있는 것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림 요거 눌렀어요. 그죠? 그림 해주면 하나의 객체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서 옮겨 다닐 수 있는 열의 너비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런 내용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일부러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객체다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요 내용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F2번 셀에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 중에 그림. 자, 우리는 계속 이것만 연습했지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는 더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림. 자, 또 이것도 블럭에서 복사. 그림을 보면 B6번 셀, 문제에서 보면 B6번 셀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하이 메뉴에 그림.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복사한 내용만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을 수 있어요. 블럭 설정을 복사한 것은 점선이 남아있고요. 점선 남아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더 붙여넣을 수 있어요. 더 붙여넣을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붙여넣는 붙여넣기도 있고, 우리가 저 앞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딱 들어가면 수식, 값, 서식,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이거는 뭡니까? 값만. 이거는 수식만. 이건 행렬 전환.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 메뉴 속에 있는 것 중에 자주 쓸만한 것만 밖에 꺼내놓은 거고, 그 외에는 또 하이 목록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도 없으면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게 요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에 더 들어가면 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밖에 나와 있는 아이콘들도 다 요 속에 있는 기능과 동일한 거고요. 그림은 요 속에는 없죠.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림 형태로 선택하여 붙여넣겠다 그런 거고, 우리가 시험에 꼭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만 따라가면 돼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도 그냥 그림에 보여지듯이 A15번에 검사 일시 하는 거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복사 기능 이용해서 넣어라 했으니까 요거 블럭해서 복사한 다음에 A15번 셀에 가서 오른쪽 그림 이렇게 아까 1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교재 보고 혼자 한번 다 해보세요. 블럭해서 복사. 잘라내기로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컨트롤 X 같은 잘라내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나오지 않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 없고, 블럭해서 복사한 다음에 가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복사, 그 다음 넣을 위치 찾아서 19번 셀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림. 자, 3번 예제는 요 자리 복사해서 D4번 셀에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하라 되어 있습니다. 5번 삭제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대로 두면 할 거 없죠.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 내용을
복사해서 D4번 셀에 마우스 오른쪽 요 체인만 있는 요거나 하이 메뉴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그냥 연결하여 붙여넣기고, 요 옆에 연결 체인 모양도 있으면서 그림도 있는 연결된 그림 제일 끝에 거 요거 눌러주면 돼요. 그냥 똑같은 형태로 들어갔는데 그 연결된 그림이라고 체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본이 수정되면 요 내용도 같이 따라 수정되는,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 삭제하지 마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하니까 글자 없어져서 여기가 뭐 이상하게 바뀌었네, 그죠? 자, 실행 취소할게요. 어쨌든 삭제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지금 요 예제 3개에는 없지만 다른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지시사항 나온 대로 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3번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한 겁니다. 기본 작업 3번에 조건부 서식, 다음 고급 필터, 다음 텍스트 나누기, 외부 데이터, 그 다음 그림 복사 기능은 결국은 선택하여 붙여넣기죠.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셀 서식 파트 거기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본 작업 3번에 이 중에서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부분이지만 다른 것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어렵진 않잖아요. 한 번 더 이제 복습 한번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기출 문제, 기본 작업 3번 시트 그것들을 다 푸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를 열어보시고 지금 오늘 쭉 푸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복습하면서 질문할게요. 이론의 상시기출부터 해서 상시기출 1회부터 가시면 기본 작업 3번 시트,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가서 요거 5점짜리입니다. 자, 문제 파일을 열어볼게요. 제가 문제 공부할 때, 서식 공부할 땐 서식만 연습하시라 했어요. 입력까지 하지 말고. 자, 이제는 우리는 기본 작업 3번 시트. 기본 작업 3번만 풀고 또 2회에 기본 작업 3번 풀고 채점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5점짜리라는 겁니다. 5점짜리 문제들을 쭉 풀어주시면 돼요.